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성투자의 주식으로 배우기. 네, 특별방송 제2부입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기술적 분석.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략식을 이용해서 저퍼주, 저 PBR 종목, 또 실적 성장성이 좋은 주식들, 이런 것들 찾아냈어요. 그럼 그 주식들을 지금 사도 되느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지표를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그 전략식 세 가지를 가지고서 종목을 추렸더니요, 퍼가 8배 이하, PBR은 0.5배 이하, 그러면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EPS 증감률이 100% 이상 되는 기업들. 이 찾아봤더니 13개밖에 안 된대요. 총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13개밖에 되지 않는다. 와, 대단하죠? 그럼 이 기업들은 정말 지금 사도 되느냐? 저평가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를 딱 집어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중에서 과연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차트를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그 가장 먼저 나왔었던 경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업 분석 속에서는 괜찮다. 지금 여기 제가 끄집어낸 것들 보시면은요, 부채 비율 굉장히 낮고요, 유보율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ROE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실적의 성장성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죠. 시가총액도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PBR 0.39배. 지금 만원짜리 기업인데요, EPS가 1,400원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이 주가에 비해서 성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기술적 분석,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한 기술적 분석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네, 수급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추세를 봐야 됩니다. 네, 세 번째, 현재의 상태. 이것은, 네, 추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상승인가, 하락인가, 지금의 상태가요, 오르고 있는 길인가, 내리고 있는 길인가. 자, 상승 추세 속에서도 내리는 종목이 있고, 오르는 종목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현재 상황이 오르는 상황인가, 내리는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RSI 지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이동평균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죠? 네. 아,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네. 몰라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좀 이런 것들만 좀 아시면 돼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한 5가지 정도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 좋은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가보도록 하죠.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동향은 뭐 우리가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은 뉴스 종합 코너에서 보시면 매매 동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매매 동향,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움직임 동향을 좀 보게 될 텐데, 최근에는 뭐 다 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씨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5월 말부터 시점이 생각되게 되면은요, 주가가 이렇게 진행되죠. 이렇게. 네.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준 상태예요. 매수를 해준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네들도 물려있다. 네. 지들도 물려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가가 제대로 된 반등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 동향은 일단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 빨간색은 외국인의 매매고요, 파란색은 기관의 매수거든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요, 매일매일 보여지는 수치하고 좀 다르죠. 네, 매일매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수치만 보다가 이렇게 그래프의 상승 하락을 좀 보게 되면 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차트에, 네, 설정을 해 두시면 매우 간단합니다. 가급적 이 그래프를 통해서, 네, 추이를 살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평단가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얼마만큼 들어왔었는지, 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경방 같은 기업은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추세를 볼 건데요. 두 번째 추세죠. 두 번째는 추세. 추세는 뭐냐면,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세인가 하락세인가. 근데 이 지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상황이 아니라요. 약간 이 지금은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중장기적. 네. 중장기적. 지금 현재 중장기적. 이거 조금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상승세인가 하락세인가.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단기적으로. 현재 단기적으로 네. 상승인가 하락인가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와 지금의 상태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세를 볼게요. 추세라는 것은 일단 중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장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한 달만 넘어도 중기 아닙니까? 장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 달 가지고는 우리가 중기, 장기를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차트를 길게 보시면 좋아요. 길게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단 이런 하나의 어떤 큰 산이 형성되는 그 시점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 한눈에 보이시죠?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락 추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어때요?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연결되고 있나요? 아닌가요? 잘 살펴보시면 추세를 넘어섰죠. 원래 하락 추세대로라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뭘로 전환이 됐을까요? 상승세로 전환이 된 상태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중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길게 내려오던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일단 끊어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단 하락 추세는 아닌 거죠. 횡보가 됐든 뭐 상승이 됐든 뭐 중요하지 않다 치더라도요. 일단은 하락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추세는 합격이에요. 수급도 들어왔고요. 추세도 지금 돌아섰어요. 괜찮은데?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기업의 단기적인 현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단기적 포인트. 잘 살펴보니까 어때요? 단기적 추세로 가게 되면 주가가 지금은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좀 애매한데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어쨌든 장기적 상승 추세고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긴 합니다. 물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기업이면은 분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고 나서 바로 물려버리는 것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거든요. 기왕이면 사고 나서 횡보 아니면 상승해 주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뭐 내가 사고 나는데 한 3% 4% 올라서 기분 좋죠. 근데 내가 사자마자 한 마이너스 5%씩 뚝뚝 떨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주식 매매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거든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뭐 이런 생각들 자꾸 하게 되시는데 실제로 전생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그 단기적 추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보세요. 짧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짧은 기간 동안에 움직이는 모양새 보면 지금 주가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삑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서 삑 일단은 제동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RSI 지표 같은 경우는 보통은 50 미만 쪽은 과매도로 보자요. 그 다음에 40 아래로 떨어져야지만 이제 본격적인 과매도가 나왔다. 뭐 30 아래쪽이 더 강한 과매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부담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RSI도 현재로서는 긍정적. 그래서 RSI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70을 넘어가면 이것은 과매수, 그 다음에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그래서 과매수는 매도, 과매도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30 이하로 떨어져서 과매도는 아닙니다만 그 아래쪽 근처에 근접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오케이. 자, 그럼 이동평균선 한번 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어때요? 지금 현재 역배열. 그죠? 61선 위에 있고요. 21선, 5일선 차례로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입니다. 이 이평선은 매매와 추세를 보는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매매에 이용하는 이동평균선은 뭐라고요? 이동평균선은 60, 20, 5일선. 그 다음에요. 추세에
이용하는 이동평균선은 120, 200, 300. 이 설정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짧은 이동평균선은 매매에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의 추세가 현재 좋은지 나쁜지 볼 때는 조금 중장기적인 그런 이동평균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은 삑이에요. 그죠? 단기 이동평균선은 삑. 근데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돌아서고 있는 듯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적 추세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좀 애매한 거죠. 잘 보세요. 경방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일단 퍼 낮고요. PBR 낮고요. 이익 성장률 좋아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세는 장기적 추세의 하락 추세를 꺾어내고서 이제는 상승 추세를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에서도 매도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 상태에서는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단기적 상황이요.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매매에 이용하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지금 데드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반등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렇지만 추세에 이동하는 장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나타나게 되면서 언제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단기적 매매 포인트, 즉 여기요. 3번 현재 단기적 상태와 이동평균선, 매매 이용하는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기업 가치도 훌륭하고요. 기술적 분석도 완벽하다라면 why not? 그죠? 왜 매수를 안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 더 볼까요? 이 중에서 뭘 볼까요? 어느 것을 골라서 알아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띵동댕, 찌찌뽕. 그 다음에 그냥 요거 할게요. 동원금속. 네, 그 다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이 노래 잘 모르기 때문에 동원금속으로 갑니다. 자, 동원금속 볼게요. 동원금속 같은 경우는 퍼가 30배예요. 이 연간 효율로 따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도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ROE 분기율이 훅 떨어졌잖아요. 네,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의 실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대충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동차 부품주네요. 그리고 실적 성장률을 한번 보면 일단은 올 1분기에 그죠? 올 1분기 분기 실적을 봐야 되니까 올 1분기에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3분기까지가 201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게 나왔다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적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좀 그다지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건 걸려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이 기업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탈락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검색식에 이렇게 걸려들었다라고 하더라도요. 현재 지금 당장 상태에서 실적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게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석할 이유도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매수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바로 직전, 그런 상황들 좀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대한제강 같은 거 봐볼까요? 대한제강은 일단 ROE가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죠? 시가총액도 1,000억 원대고요. 퍼는 5배, PBR은 0.35배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도 지금 재무적 안정성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거래량도 6만 주, 나쁘지 않죠? 네, 그러면 이 고려제강에 대한, 대한제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보게 되시면 어때요? 최근 한 6개월여 정도 나온 상황, 올해 들어서 3월달부터 나온 상황은 외국인들은 변화가 없는데 기관들은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할까요? 추세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추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여기 두 번째 추세죠? 이 기업의 주가가 현재 중기적으로 어떤가? 조금 길게 봐보죠.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네.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도 일단 끊어낸 거예요. 자기만의 지지선을 만들면서 끊어내게 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뭐예요? RSI 지표. 마찬가지죠.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은 수렴이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락 추세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 상태는 어떤가 한번 보자 이거죠. 단기적 상태는 이제 단기적 패턴, 즉 뭐 한 1, 2개월 정도 또는 더 길게 본다면 한 5, 6개월 정도의 어떤 추세를 가지고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 종목도 이제 추세를 이렇게 그어서 보시면 단기적 추세가 일단 하향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 추세 속에서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지선대에서 딱 붙어있는 모습이 있네.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을 약간 틀긴 했네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현재 모양새는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이전부터 기관들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뭐 특별히 나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가 괜찮은 것인가? 현재 상황 어때요? 단기적 추세 전환됐고요. 지지선에서 반등 나가고 있는 모습. 괜찮아 보이네요. 이동평균선은요. 일단은 21선과의 데드크로스 나와 있는 상태지만 주가가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5일선만 돌아서게 되면 뭐가 나와요?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적인 상황 양호하죠. 추세 양호하죠. 단기적 상황도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양호하죠. RSI 같은 경우도 현재 매도가 더 압박이 크기 때문에 괜찮죠. 장기적 추세는 현재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향이 우상향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매 이동하는 이동평균선은 21선과의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지만 주가가 그 21선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5일선을 끌어올리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단기적 상태에서는 단기적 추세에서 전환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지선을 통해서 약간의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평가된 기업이기도 하면서 추세적인 부분들이 양호하게 되면서 수급도 양호하고 추세도 양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제대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거나 뭐 급등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물릴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줄어들게 될 테고요. 또 물리더라도 시장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물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리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찔러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조금 오실 걸 생각해요. 근데 이 강의 하나만 들었다고 해서 내가 기술적 분석이 대가게 돼가지고 뭐 몇몇 포인트 무조건 다 집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러한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자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낼 수 있겠구나. 그 정도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송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이용해서 좋은 주식에 대한 어떤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확인해낸 거죠. 즉 저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 자리가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시면 정말 좋은 주식을 정말 좋은 가격대에 매수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강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두 번 들으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주식 배우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